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9일 드디어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속보로 내용들을 전해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장중에 시간의 거래에서 7%까지 빠졌다가 다시 낙폭 줄이고 또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낙폭을 줄이는 들었다 놨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뉴욕 증시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 또 반도체 아저씨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실적 해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 레이스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또 밤사이 전해진 내용들 중에서도 그 트럼프 관련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관련한 종목인 주가가 엄청나게 좀 하락을 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상장 후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무슨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해리스 부통령 트레이드 관련주 이렇게 해서 항상 시장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도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늘 그 동묘 형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김장렬 본부장님이 이 새벽부터 출격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부터 까요? 엔비디아가 제일 궁금하셨죠. 근데 아직 지금 2,800여 분밖에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 실적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일단 밤사이 시장 마감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하락의 폭은 나스닥이 가장 깊었습니다. M7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죠.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1.12% 하락했고요. 다우도 장 초반에는 초록불을 좀 켜긴 했는데 사상 최고치 또 장 초반에 경신한 이후에 주가는 0.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까지 확인해 보자면 함께 0.6%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1.55% 하락한 $74 선 등락을 보였고요. 금값도 조금 내렸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좀 등락이 보였는데 4%대 현재 하락하면서 59,3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또 10년물 국제금리는 다시 한번 0.2% 올라가면서 3.84%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들 움직임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어제 좀 많이 하락했었던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타겟으로 삼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2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연차 보고서 제출을 지연을 했습니다. 이 힌덴버그 공매도 보고서가 약간 원인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 연차 회계 보고서를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연을 시킨 걸로 인한 이제 제출이 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연이틀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 장에서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죠. 근데 저는 참고로 B주를 가지고 있고요. A주 기준으로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밤사이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그동안에는 시총 1조 달러 가볍게 넘어선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주, 빅테크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빅테크 종목이 아닌 종목 중에서 기업 중에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A주 기준으로 주가가 올 한해 들어서만 한 30% 가까이 올라섰고요. 어제 장중에 이제 1조 달러 돌파를 하고 가입하고 나서 약간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맵은 좀 붉은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메타의 종목들이 모두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요. 구글 1% 하락, 아마존도 1% 하락하면서 주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모두 하락했는데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했지만 또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주가 지금 엔비디아가 2%, 본장에서 2% 하락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번 볼까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낙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한 2에서 3% 사이의 하락세 보였고요. 인텔의 주가도 2%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를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장비 관련한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보였고요. 시스코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크셔의 비주도 0.86%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도 일단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버크셔에서 의해서 지분을 팔고 있다. 또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밤사이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필수 소비재단의 코스트코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네요. 2%대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쉐어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러나 이제 밤사이에는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종목 가운데 지금 어저께 실적 발표한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4%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이 노드스트롬이 약간 명품 쪽에 비중이 많은 그런 백화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이들도 안 되나 봅니다. 이제 소비를 促진시키기 위해서 약간 할인, 아울렛 이쪽을 조금 강화하자 이번 분기 실적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밀었던 명품 고가 소비 플러스 이제 더 주요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그런 아울렛 할인 관련한 그런 섹션도 더 강화하면서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본장에서 4% 넘게 올랐고 반도체 개발 업체라고 하는 암바렐라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도 3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기업 가운데서 이제 케빈 클라인의 모 회사 PVH라는 기업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뒤에 주가는 6%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주요한 게 두 가지가 저는 꼽혔는데 PC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와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 한번 볼게요. 3분기 매출은 300억 달러, 2분기 매출 예상치였던 280억 달러도 상회했고 예상치인 287억 달러도 웃돌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22% 상승한 거고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263억 달러 매출을 거뒀고요. 예상치 역시나 252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용 반도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면서 4억 5,400만 달러 기록했는데 이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로봇 분야도 3억 4,600만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요거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3억 4,47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3억 4,600만 달러니까 조금 미스를 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 67센트로 지금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
지금 3분기 매출은 325억 달러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사주도 추가 매입하겠다. 500억 달러 추가 매입 승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상치를 웃돈 것뿐만 아니라 그 예상치를 웃돈 비율 그리고 서프라이즈 비율 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따지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밤사이에 종목들은 다른 종목은 다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이 오르던 말던 다들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빅테크 종목들만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예상치 상회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두 자릿수였는데 한 자릿수로 줄어서 이게 다시 한번 2분기에 두 자릿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못 채워서 그런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 아베크롬비앤 피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지만 대표이사 CEO인 프랜 호로위츠가 점점 더 지금 소비 관련한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 소매업체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본장에서군요. 본장에서 크게 올랐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가 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매업체 하나 더 확인하자면 풋라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두 자릿수 10%대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 하나 더 볼게요. 베스앤바디웍스 요 향수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상보다 또 부진한 풋라커도 그렇고 베스앤바디웍스 그러니까 신발 좀 덜 사고 이런 향 관련해서도 좀 허리띠 졸라맬 때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2분기 실적 좀 예상보다 부진했고 주가는 그래서 7%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소매에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고요. 반면 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에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주당 59센트 EPS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45센트였는데 많이 상회를 했네요. 근데 매출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매출은 살짝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EPS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바로 글로벌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엔비디아 반도체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너무 방송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지나가면서는 많이 맞아요. 뵀는데. 앵커님하고 하는 건 진짜 거의 1년 넘게 만에. 정말 1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봄에 했잖아요. 오늘 봄에 했었어요? 봄에. 그래요? 봄에 했잖아요. 맞아. 네, 봄에 했어요. 그게 그만큼 시간이 길었다. 예. 저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이유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이잖아요. 예.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실적은 300억 불 나왔습니다. 300억 불. 예, 300억 불 나와서 컨센서스가 287억이었고 네. 가이던스는 중요하지 않죠. 이제 280억 불 대비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5% 상회했습니다. 5%. 그래서 300억 불이라는 숫자는 거의 한 작년 동기 대비 1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QOQ로는 거의 한 15%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네. 준수했습니다. 이 준수. 요거는 괜찮은 거야. 준수를 또 깎아내리면 안 되고 잘 네. 나온 겁니다. 네. 예, 잘 나온 거고. 뭐 슈퍼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은 네. 요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근데 300억 불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 한 일주 전에 UBS에서 299억 불을 예상을 했었고, 네. 이제 쑥떡 넘버라고 하죠. 예, 위스퍼 넘버. 야, 한국말로 쑥떡. 내가 이제 영어로 위스퍼하니까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 네. 쑥떡 넘버는 일부에서는 300억 불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제 사실은 시장에서 좀 돌았습니다. 예, 뭐 약간 실망했다 하면은
글쎄요. 기대치는 항상 높은 거니까 네, 네. 300에 310억까지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컨센서스의 상단을 밑으로 했으니까 네.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5% 달라왔고 그래서 YOY 122%고 전분기 15%면 준수했다. 일단 그렇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네. 마진이 62% GP 마진이 이제 총 며칠 총이익률은 75.7%로서 원래 회사가 가이던스 준 것보다 낮지 않았어요. 네. 가이던스가 75에서 80%니까 중간값 약간 네, 높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이거 갖고도 안 해. 62%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전분기에 67%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전분기보다 15%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67에서 62로 0.5% 포인트 낮아졌어요. 이거는 준수한 건 아니고 조금 아쉽다 이 정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실적은. 근데 괜찮았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건 다 됐죠. 네네. 매출 나왔고 네. 가이던스 5% 나왔고 YOY 122%고 네. QOQ 15%고 영업이익률은 약간 내려갔지만 그래도 62%고 그렇죠. GP 마진 기준은 75.7이니까 75에서 그 76 사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근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는 3Q는 지금 이번 달 8월을 포함해서 10월까지입니다. 가이던스가 325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325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제가 준비했던 거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이 표를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원래 요 정도 예상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건 지나갔고 3Q 예측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엄청 빠진다. 314억 불 정도 나오면 네, 엄청 빠진다. 엄청 안 좋은 YY 주가가 70%고 QQ가 10% 15%인데 갑자기 5.5%밖에 안 나오면 이거는 반토막. 쇼크할 거예요. 네. 이미 시장에서는 317억 불 정도를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컨센서스가 317억 불인데 그걸 미스하면 조금이라도 이건 끝이다. 지금 말을 그렇게 심해서 미안한데 많이 한 10% 빠진다 이렇게 봤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빠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329억 불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어텐션 해주시고 329억 불 정도 예상했었어요. 네. 근데 딱 325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애매하네요. 숫자가. 325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어떻게 되죠? 330억 나옵니다. 마이너스 2%하면은 320억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높고 제가 그 안 좋은 시나리오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not bad죠. 그러니까 그 나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는. 속으로는 330억 불 비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라고 325억 불이면 볼 수 있습니다. 325억 불이면 YOY로 79점 몇 %입니다. 네. 그러니까 80%를 합시다. 네. 80%고 QOQ를 거의 10%니까 네. 좋은 건데 지금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왜? 네. 젠슨 양이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제가 요 가이던스하고 매출만 가지고 단정 짓긴 뭐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블랙웰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블랙웰 지금 4분기 출시 일단 그러니까 얘기는 있는데. 시장은 3분기부터는 출시가 조금이라도 될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330억 불 플러스 나왔을 때 이 플러스는 블랙웰이 네. 조금이나마 가세를 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웰이 원래 오리지널리 한 달 전에 예상을 했을 때는 8월부터 초도 조금 나가기 시작해서 실제 임팩트는 9월달, 10월달 정도부터 10월달부터 붙는다고 봤거든요.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그게 넘버와 이렇게 10억인지 20억인지 모르지만은 몇억 몇십억 불 정도나 한 조금이라도 들어갈 거라 봤는데 지금 뭐 하나도 안 붙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했는지 모르지만 4, 4분기부터 수십억 달러라고 얘기했거든요. 4, 4분기는 11월, 12월, 1월이죠. 그러면 지금 그겁니다. 블랙웰이 3분기부터 조금이나마 붙었으면 좋겠네요. 소동물량이라도 나간다라는 얘기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이 언지를 준다면 근데 아까 기사로는 4분기부터라고 하고 수십억 불 얘기했으니까 4분기부터 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실망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확히 자세히 설명하느냐 중요한데 일단 네. 처음에 보면서 요거 실망하겠네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일단은 블랙웰이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왔을 때 그 설계 문제인지 네. 전력의 약간의 오버 이슈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 3개월 미뤄질 수 있어요라고 나온 리포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한번 나왔죠. 그리고 네. 한 2, 3일 뒤에는
야, 그 아니다. 정도 아니야. 한 4주에서 6주? 네. 6주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 달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6주면 어떻게 되죠? 10월 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기 아니잖아요. 근데 3분기에 만약 전혀 없다 그러면은 6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아까 여기까지 컨퍼런스 있기 전에 그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힌트라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아까 수십억 달러지만 상징적으로 블랙엘이 안 들어가는 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여기 빌미가 되는데 그걸 빼더라도 호퍼 지금 H200 가지고도 330억 장, 325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넘버적으로는 흠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훌륭한 거죠, 예. 사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한 번 더 어썸션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전철 타고 첫 차 타고 오느냐고 비몽사몽한 리포트 보면서 머리를 죽이는데 4, 4분기 예측해 보겠습니다. 4, 4분기. 블랙홀이 4, 4분기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억 불이 4, 4분기 붙는다면서요. 그렇죠. 이거 맞이는 가이던스 누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 4분기가 325억 달러에다가 네. QOQ로 얼마나 더 붙을까요? 한 8%, 10% 곱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수십억 불. 네. 70억 불, 수십억 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 40억 붙으면은 390억 달러 약간 플러스 정도가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YOY 그로스가 요거 325억 달러 나오고 네. 그다음 그럼 80%죠. 78% 정도로 약간 77% 떨어지지만은 390억 달러 나오면은 아마 그때 4,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거나 그걸 막 얘기할 때는 다시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실망했더라도. 그게 그럼 시점이 4, 4분기는 11월, 12월, 1월이죠. 네. 그러면 그런 근데 그 3, 4분기 실적 나오고 나야 되는 거니까 10월 달?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3, 4분기 실적이 325억이 아니고 330억 달 이상이다. 블랙엘 없이도. 네. 블랙엘 없이도 325억에서 곱하기 1.05. 1.05는 뭐냐면은 보통 아웃퍼폼을 실적이 더 잘 나왔으니까 네. 330억 달러 이상 나오면서 HBM 그러니까 블랙웰이 곧 오네요. 그러면은 뭐 다시 그로스가 80%세 자리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70% 80% 나오네요. 그러면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순간에 네. 이거 집에 가서 또 생각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가지고 컨퍼런스를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넘버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실적도 그랬지만 뭐 그 주식 분할도 했고 자사주 뭐죠? 매입도 하고 오늘도 발표했죠. 오늘도 그 500억 자사주 500억 달러 추가적으로 하겠다. 매출 300억 불 하는 사서 500억 불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 욕심이 뭐 하나 맞습니다. 더 플러스 알파 뭐. 근데 이제 그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웰이었는데 네. 그게 시기적으로 시장은 3분기에 조금이라도 좀 출하가 그렇죠. 되기를 바랐는데 네네. 그게 4분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거기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라고 지금 네. 유추를 하시는 거고. 이게 근데 사실 엔비디아는 또 본장이랑 또 이게 네네. 애프터마켓이랑의 네네. 또 괴리가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원장은 또 별로 안 빠졌죠. 1%. 컨퍼런스 콜에 어떤 그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컨퍼런스 콜이 아직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이널 어떤 커멘트를 드리긴 어려운 이유가 그렇죠. 그 컨퍼런스에서 어떤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블랙웰이 4, 4분기부터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설계를 변경한 거냐 아니냐. 더 깊게 들어가면은 B100, B200을 띄고 네. 전력 이슈 때문에 B200A로 갔다는데 네. B200A로 갔을 경우에 저기 HBM 메모리 용량 자체가 좀 줄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하퍼보다는 높지만은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중요한 건 이게 설계적인 이슈냐 그러면 설계 이슈를 약간 이미 의미를 임플라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1분기부터는 아무 문제 없는 거냐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넘버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뭐죠? 그래 한 분기 정도 미뤄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용인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질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좋다고 봅니다. 질적인 코멘트가 뭐냐면은 결국은 쿠다 시스템에 엔비디아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계속 갇혀 있는 거 맞아요라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면 혹시 그 반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가 희망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아니 삼성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엄청 잘 나오지 않으나 사실은 뉴트럴 이하라고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중립 이하까지. 네네 그렇게 하셨군요. 말씀드렸는데 다른 섹터 좋으니까. 네. 그래도 변수가 있는 게 블랙웰 없이도 네. 허퍼가 잘 나와서
3분기 가이던스 준 거 330억 불이 훨씬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질적인 거는 넘버 오브 디벨로퍼스 숫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컨퍼런스 콜 나올 겁니다. 네. 얘네들 그 생태계 안에서 하는 개발자 숫자가 개발자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3, 4개월 뒤에 디벨로퍼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네. 만들고 그 숫자가 지난 1분기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온 거죠. 1분기 실적 봤을 때 510만 명이었어요. 네. 510만 명이 그 전 분기 4, 4분기보다 100만 명 이상 증가됐습니다. 엄청난 증가가 넘버 오브 디벨로퍼스의 지난 분기에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이번 분기에는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가 영어서 죄송합니다. 개발자 숫자가 얼마만큼 또 증가됐는가. 네. 모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율이 막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PU Accelerated Application은 실제 응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증가되느냐도 중요해요. 제가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 그런 거 정도를 가지고 좀 소구가 된다면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시츄에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이 블랙웰이 네. 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잘해서 4사분기 나온다 합시다. 근데 블랙웰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도 나오고 내년에 루빈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호퍼까지 아주 잘 팔렸어요. 네. 근데 호퍼인데 블랙웰로 가면서 전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너무 전력이 과도해서. 네. 그러면 성능을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바꾸는데 이거 가면은 전력이 문제가 또 다음에 안 생기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죠. 다음 버전에서 그런 생각들을 저만 가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전력 관련한 뭐 새로운 그 기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액침이 어쩌고 저쩌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세해요. 그런 전력을 관리하다 보면 네. 성능이 이 상세도 옵셋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력을 또 신경 쓰다 보면 성능을 막 그럼 맥스로 낼수 없고. 메모리 용량 자체도 버틀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건 아니에요. 한계를 좀 뛰어넘는 뭔가 드라마틱한 블랙웰이 단순히 그 보여줘야죠. 30억 불, 40억 불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미뤄지냐 안 미뤄지냐 상당히 재미있는데 네. 최근에 다시 4주, 6주였는데 10월 달에도 안 나가는 거야? 라는 게 확정적이면은 실망했던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퍼가 잘 팔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이게 120불 이하로 내려가면은 비싼 영역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네. 이거 사람의 심리를 말씀드릴게요. 딴 얘기인데 에버코어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300, 이게 틀렸습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적 발표되고 나서. 네. 실적이라는 게 287억, 300억 이런 거겠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 120달러 이하로 간다고 본 사람들은 16%밖에 없었어요. 기대가 좀 올라와 있었다. 다들 좀 그 옵션 거래에서도 상승 쪽에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블랙웰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120달러 이하가 정당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네네. 1차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지금 네. 시간에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넘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적이 287억이 아니고 300억 불 나왔잖아요. 네. 가이던스도 325억 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포캐스트보다도 실적은 한 블랙웰이 없더라도 단기 실적은 한 5%, 3, 4%더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네.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블랙웰이 없어도 다 돌아온다고 하면은 EPS가 약간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 PR이 낮다고 또 주장할 거예요. 그 어닝을 바꾸기 전에 네. PR이 30에서 40배를 적용하면은 주가가 106불에서 141불이 나옵니다. 오늘 실적 발표되기 전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넘버에 PER 30배에서 40배를 치면 106불에서 141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닝이 조금 올라가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120달러 이하가 되면은 PER이 35배 이하로 갑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35배 이하는 비싸다고 안 느끼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공포가 오면은 30배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30배까지 내려가면 얼마냐면 저번에 106달러고 어닝이 올라가니까 아마 106달러 안 내려가면은 어닝이 올라가니까 그럼 아마 110달러 정도가 어닝은 약간 3% 5% 올라가고 블랙웰 없이도 그다음 PER 멀티플은 30배가 지지된다는 만약 컨센서스가 잡히면은 그건 한 110달러 정도가 바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곱하기 40배 해가지고 뭐 140 몇 대 달러지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 갖고 있는 그 컨센서스를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가 필요하거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자사주 매입이 심리적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업사이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기술주한테 바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보다는 확실한 혁신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과 네네. 그에 따른 매출 증가율, 뭐 이익률, 마진 증가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 그 매출이나 마진에 대해서는 점점 지난 분기도 그렇고 좀 꺾여가는 게 소폭이나마. 보여서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소폭이나마 꺾이지 않고 소폭이나마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꺾이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면서 이거 피크아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벌써 근데 사실 AI 산업이 꽃도 피우기 전에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 300억 불, 325억 불, 네. 블랙홀이 4분기에 수십억 불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두려움이 과장됐다 말도 안 된다 아니면 그것도 신경 쓰인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확장하는 건 약간 별도 이슈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우리 실적에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게 하이닉스도 영향을 죄송합니다. 마이크론도 영향을 미치고 엔비디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빠진 건 엔비디아 말고도 이슈가 있어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네. 우리 하이닉스가 이슈가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나흘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올라가는 금요일도 빠졌고요. 월요일은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저께도 빠졌나? 그리고 오늘도 빠졌을 거예요. 네. 아마 폭이 더 크거든요. 네. 이거는 HBM 말고 레거시 제품의 휴대폰 포함해서 레거시 제품의 반도체도 수요가 빨리 안 오르고 있다는 컨선이 최근 며칠 사이에 업계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 반도체 피크아웃에 하나의 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생겼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엔비디아의 별도로.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엔비디아한테 오더를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투자 자체가 뭐 조만간에 다음 분기에 꺾일 거다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해 4, 4분기까지는 안 일어나지만 네. 컨센서스가 내년도 2분기 이전에 언젠가 한번 약게라도 샬로우 하더라도 연착륙이라도 착륙이 그 경착 하여튼 리세션 비슷하게 나타난다면은 내년도 연착륙이랑 경착륙 비슷하게 애매하게 내년도 중반에 나타나는 그 시점에 그때도 AI 그 업체들이 캐펙스를 계속 증가되는 거를 유지할지 다소나마 그로스를 마더레이트 할지 그렇죠? 그 시기에 걸리면은 그거는 고점 논란이 현실화될 소지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주가가 그런 거를 약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는 그 얘기고 근데 이제 아까 레거시 제품의 반도체 가격 우리가 HBM 말고 그 가격이 3분기까지 15% 10%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런 3분기 실적 거의 픽스된 거랑 마찬가지라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갔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빨리 회복이 안 되면은 감산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컨빅션은 지금처럼 한 4주 전보다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컨선이 주류는 아니지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나왔다는 것이 엔비디아 실적에 약간 이거랑 겹치면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는 낮은 얘기고 일단 이거하고 블랙웰도 11월, 12월, 1월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 넌 HBM의 가격이 10몇 프로 상승하는 것이 연말 가서 멈출지 혹시 빠질지 그것도 11월쯤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9월달, 10월달에 영향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미리 주가가 얼마 이상부터 웅크러들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바닥을 다시 또 치고 빨리 올라갈지 아니면 한참 동안 좀 지그재그로 갈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데이터 내용보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는 항상 엔비디아는 미래를 네. 더 항상 궁금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명확한 뭔가 뷰가 보이지 않으면은 네. 실망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우리는 블랙웰이 뭔가 플러스 알파를 강력하게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살짝 삐끗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연돼서 4분기부터인데 4분기에도 엄청난 규모는 아니고 그 수십억 달러라는 게 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가늠이 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젠슨 황 입에서 네. 어떤 자신감이 또 표출이 네, 되는지 부가적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블랙웰이 네네. 뭐 그 수십억 달러인데 그거는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맥시멈이 아니고 그 미니멈일 수도 있죠. 미니멈으로 그렇죠. 나는 얘기를 한 거고 네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수요는 이거의 대기된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죠. 가능성은 지금 네네. 뭐 엄청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본장에서 본장에서는 이 정도 지금 뭐 얼마 빠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한 5% 6% 사이에 그거보다는 조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저께 막판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찌라시는 아니고 약간 그런 기대로 아니 모든 게 다 좋다. 제가 방송에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다 좋으면은 네. 이건 다시 오버웨이트라 얘기했거든요. 네. 300억 불 이상 나오고 네. 330억 불 이상 나오고 블랙월드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이나 기간이 나오고 많이. 이번 3, 4분기 이번 네. 분기 말고 다음 분기 그러면 다시 오버웨이트 하는데 그 오버웨이트 시점을 잠깐 주춤하게 다시 만드는 이 상태이라는 것은 주가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어저께 올라간 거에 상당 네. 부분은 되는 게 맞는데 무작정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기 침체하고 그 넌 HBM에 대해서 이게 엄습하지 않는 한 저번에 저점이잖아요. 저번에 저점에 경기 침체 반영해서 770만 2천 원 가고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7만 200원 가고 네. 하이닉스가 15만 원대 갔을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연말 연초까지는 아닐 것이고 네. 가장 두려운 거는 블랙엘이 11월, 12월, 1월 달에 또 혹시 이거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12월, 1월 달에 넌 HBM 우리 자체의 스마트폰 이런 쪽에 네. 수요가 그러니까 애플의 온 디바이스가 다음 달 나오고 해서 그쵸. 10월 달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거 금방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넌 HBM의 수요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들게 되면은 그게 주가에 걱정스러운데 주가는 미리 반영할 거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 기준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싼 거죠. 근데 그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다시 뭐 7만 원, 2천 원 이런 식으로 7만 1천 원, 삼성 하이닉스가 뭐 15만 원대 다시 추락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과해요. 만약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면 단기 트레이딩 업입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 업인데 이게 정고점 8만 7천 원, 삼성 하이닉스 뭐 저기 23만 3천 원, 23만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것도 무리예요. 이 상태에서는 무리입니다. 그 컨선이 두 개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실적을 11월까지 내년 실적에 대해서 받아 당겨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가 피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30% 갖게 되면은 주가는 말이죠. 컨선이 30% 있었을 때 노이즈가 있을 때 가장 못 가는 거고요. 실제 50% 이상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바텀 피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텀 피싱도 아니고 막 올라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좀 해석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들 아니 실적 예상치 상회했잖아. 근데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 시험보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를 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바라는 게 그래 기말고사 잘 봤는데 그래 그래서 다음 중간고사는 이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중간고사에는 지금 뭐 수학, 국어 뭐 그거 중에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과목이 중요한데 지금 그거가 엔비디아가 지금 자신 있게 확 이야기를 아직은 못해서 여러분 아직은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젠순왕님께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컴콜 하고 나서 제가 네. 듣기로는 바로 직후에 별도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좀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시에 우리 오프닝 벨에서 네.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겠죠? 그거 그때까지 정리가 되면 나올 텐데 네. 키포인트 그거 나오겠죠. 무슨 얘기 정확히 했는지 그 정도는 그렇죠. 애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구간 5.6%대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여도원 앵커님은 애기여서 몰랐을 텐데 애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세상이 없었죠. 그래요. 맞아요. 네. 70년대요. 예.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어요. 저도 맞았어요. 그래요? 예, 저도 종아리 맞고 허벅지 맞고 손바닥 맞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엉덩이도 맞고 뭐 떠들거나 뭐 시험 문제 많이 틀리거나 그럼 그렇죠. 맞았죠. 뭐. 그건 이유가 되죠.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94점 맞은 친구를 6대 때리는 거예요. 6점? 여기다 이렇게 점수 1점 빠질 때마다 한 대씩. 그 너무하네요. 한 90점까지는 그래도 봐줘야죠. 이게 엔비디아 그 꼴이에요. 94점 맞았는데 6개 틀렸다고 6점 빠졌다고. 예.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다 올백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아마 그럼 초등학교 6학년 100 맞으면 선생님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100대 때려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안타까운 심정은 기대치입니다. 뭐든지. 지난번에 TSMC 실적 우리가 네. TSMC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7월달 나오고 그런 2분기씩 나올 때. 그렇죠. 근데 그때도 미국이 대만 뭐 이렇게 제재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주가가 오히려 8% 빠졌거든요. 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나? 네.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거는 그거는 뭐 참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요게 좀 아쉽다라는 면을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겠고 가장 주요했던 3분기에 기대했었던 블랙웰에 대한 이제 매출 발생이 4분기로 이연됐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장 좀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은 아마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조금 이따가 하나요? 좀 이따 하나요? 예, 좀 시간이 두고. 예, 아마 이제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전달이 되면은 한 시간 정도는 좀 더 지나야지 예. 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오프닝 벨을 통해서 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전달 주실 예정이니까요. 또 오프닝 벨 9시부터 시작되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반도체 아저씨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